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등비수열은 일단 등비수열이 뭔지부터 얘기하자면 얘도 등차 수열에서 봤던 것처럼 정의를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얘 한자풀이를 해석해보면 같을 등자의 비율 비자예요. 비율 비자란 말 뭐 몰라? 어쨌든 비가 똑같다는 얘기지. 즉 너도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웃한 항의 차가 아니라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즉 수식으로 바꾸면 an 플러스 1과 그 전항인 an을 나누면 무조건 일정한 상수인 r이 나와야 된다. 요걸 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보통 문제에서 표현은 이렇게 많이 해요.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야 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보통 등비수열의 정의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정의냐? 귀납적 정의라고 봐요.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근데 얘도 등비수열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정한 수를 곱하겠죠. 즉 무슨 소리냐? 얘는 일단 이 정의대로 가자면 요 놈의 아래의 정의대로 가자면 A1은 그냥 A1이고요. A2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A3는 그 전항에서 R을 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A2는 A1의 R이므로 얘는 결국 A1의 R 제곱. 이렇게 차곡차곡 곱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AN은 결국 A1의 R의 n-1승이다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곱한 등비수열은 수식으로 어떻게 쓴다? 일반항 AN은 혹은 n번째 항 AN은 첫째 항의 R의 n-1승이라고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R은 공, B라고 합니다. A1은 첫째 항인 건 이제 말 안 해도 알고요. 됐지? 따라서 얘도 이 등비수열의 특성상 어떤 접근법이 중요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A1과 R이 중요한 건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얘는 모든 항을 뭘로 표현한다? A1과 R로 표현하는 요 접근이 등비수열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심플하고도 베스트 웨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지? 이건 등차 수열의 그것과 똑같으니까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자, 등비수열 또한 등차 중항처럼 성질이 하나 있는데 등비중항이란 놈이 있어요. 얘도 등차 수열과 비슷하니까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세수 뭐 A, B, C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그럼 우리는 중간항을 제곱한 것이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건 왜 그러느냐? 얘도 증명이 간단해요. 첫째 항과 공비로 모든 항을 표현하면 A, B는 AR이라고 쓸 수 있고 C는 AR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을 제곱한 것은 A랑 AR을 제곱을 곱한 거랑 똑같다. 따라서 이렇게 증명하면 간단하고요. 이 등비 중항 역시도 등차 중항처럼 개념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데 세수뿐만 아니라 어떤 등비수열, 임의의 등비수열 A1, A2, AN이 있다고 치면 아무거나 임의의 항 AK를 뽑았을 때 너를 제곱한 것은 이웃한 항의 곱과 똑같고 이웃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다 똑같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 n만큼 왼쪽에 있는 거, 일정 거리 n만큼 오른쪽에 있는 거 곱하면 그 중간 항의 제곱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등차 중항이랑 성질이 너무 똑같아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됐지? 자, 등비수열도 따라서 어떻게 한다? 첫째 항과 공비로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선. 왜냐? 등비수열은 등차수열과 너무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도 SN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뭐다 너도 그냥 공식에 불과하다. 자, 얘는 또 조건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은 무조건 첫째 항과 공비를 알 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첫째 항과 공비를 할 때. 막 마지막 항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억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잘 쓰진 않는다. 즉 첫째 항과 공비를 할 때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느냐 중요한데 SN은 이렇게 쓸 수 있지. 1-R에 첫째 항 곱하기 1-R에 n승. 자, 여기서 말하는 n은 항의 개수야. 자, 그리고 이 공식 말고도 이런 공식도 쓸 수 있지. R-1의 첫째 항 R의 n승 -1이다. 자, 이 1-R과 R-1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아, 당연히 여기서 분모가 R-1, 1-R이므로 R은, 즉 공비는 1이 되면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즉 이 공식은 주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많이 쓰이고요. 이 공식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많이 쓰인다. 음수 나누기 음수 계산하기 귀찮다 요 얘기예요. 됐지? 쌤, 그럼 R은 1일 때 만약에 R은 1인 등비수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걔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걸 물어본다는 순간 약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이란 얘기는 그냥 첫째 항이 계속 나열된다는 소리잖아. 그걸 n만큼 더한다고 쳐봐요. 그냥 n 곱하기 a1이에요. 됐지? 요거는 생각의 영역이므로 접고 넘어갈게. 자,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요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원리합계. 자, 이거는 내신에서 나온 학교도 있고 안 나온 학교도 있는데 뭐 본인 학교가 원리합계의 내용을 좀 얘기해줬다라고 하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원리합계 중에서 우리는 복리만 다룰 거야. 그 중에서 적금 계산 요걸 좀 다뤄볼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리는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시스템이에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만약에 1,000원을 가지고 있다면 복리 10%래. 달마다.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우리는 10%의 이자를, 즉 100원을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100원이 돼요. 그럼 2달 뒤는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100원이니까 1,100원의 10%인 110원이 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는 돈은 1,210원이 되는 거죠. 즉 복리는 뭐냐면 내 원금 말고 이자도 다시 원금으로 생각해서 이자를 계산해 준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리가 더 좋은 거지 단리보다는. 이 반대말 단리라 그래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걸. 여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원리합계를 살펴볼 건데 원리합계는 일단 뭐냐? 원리합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내가 만약에 원금 A1이 있고요. 뭐 연 이율이든 월 이율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이자율이 R%래. 그러니까 R이라고 칩시다. R. 그리고 몇 년 동안 뭐 N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N월 동안
예금을 꾸준히 한다면 예금할 때 꾸준히 예금이 아니라 그냥 원금 A1을 넣고 시간이 지난 뒤에 N년 혹은 N월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SN은 A의 원금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증명을 해줄게요. 자,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첫째 달에 1월이라고 칠게요. 1월에 A1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2월이 된다고 치면 내가 가지는 돈은 이율이 R이므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돼요. 요건 이해하죠? 그러니까 10%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가 다시 나한테로 붙는 거니까 요 계산을 빠르게 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는 거지. 요게 이율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3월이 되면 내가 가진 원금은 A가 아니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죠. 여기에 이율 R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넌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지?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다 보면 결국 내가 N월째 혹은 N년째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리합계 자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요 알고리즘이 좀 중요해. 얘는 그냥 얘기한 거고 원리합계가 뭐냐. 자, 뭐냐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적립하는, 즉 적금 계산을 할 거예요. 적금 계산. 요게 핵심이야.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연이율 복리야 R로 매년 초라는 얘기가 나와. 초에 A1씩 계속 적금을 넣는데 금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N년 후 내가 연 말에 중요한 단어로 좀 표시를 해줄게. 연 말에 내가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다. 그럴 때 내가 연말에 돌려받는 돈은 얼마냐 요걸 계산하고 싶은 건데 자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달력을 그리는 게 좀 좋아요. 어떻게 달력을 그리느냐 1년 초 그리고 여기에 1년 말 그리고 2년 초 2년 말 초랑 말은 중요한 단어니까 꼭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쭉쭉쭉 시간이 지나서 N년 초 N년 말 이렇게 달력을 그린다면은 내가 1년 초에는 A1을 집어넣을 거야. 그랬을 때 뭐 1년 말이 됐던 왜냐면 연말에 받는다고 했으니까 1년 말에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1년 이자가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이 돼요. 근데 내가 2년 초가 되면은 또 돈을 넣지.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지난 연도에 넣어놨던 돈은 A의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는 돈으로 불어나고요. 여기에 또 A1을 넣을 거야. 그랬을 때 2년 말이 되면요. 내가 2년 초에 넣어놨던 돈은 1 플러스 R의 이자가 붙고요.
여기는 1 플러스 R의 제곱의 이자가 붙겠죠. 원리 합계 우리 계산해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너 더하기 너인 거야. 자, 얘를 쭉쭉쭉 한다고 쳤을 때 우리는 n년 초에는 여전히 A1을 넣을 거예요. 근데 n-1년 초에 넣어놨던 돈은 1 플러스 R만큼의 이자가 붙고 있고 그 전년도에 넣어놨던 돈은 제곱의 이자가 붙어 있을 거고 그 전년도에는 세제곱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 플러스 R에 지금 n년 초란 얘기는 n-1년이 지났다는 얘기니까 n-1승 요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따라서 n년 말이 되면은 초에 집어넣었던 돈도 이자가 붙어서 너희들도 다 하나씩 이자가 붙어서 결국 요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항이 얘를 B1이라고 할게.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결론 n년 말에 받을 돈은 내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1 즉 1 플러스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는 지금 몇 개냐면 1부터 시작해서 n개이므로 n승이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정리하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이라고 할게요. n-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됐지? 자,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연초에 넣고 말에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초에 넣고 말에 돌려받으니까 기간이 제일 길어요. 그럼 이것보다 한 1년 정도 빠르게 기간을 잡는다. 즉 무슨 소리냐면 뭐 연 말에 넣어서 n년 말에 받는다. 이러면 혹은 연 초에 집어넣어서 연 초에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일 짧은 기간 연 말에 집어넣었는데 n년 초에 받는 거지. 자, 요런 네 가지 경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요런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게 제일 긴 거지. 연 초에 집어넣어서 연 말 우리가 방금 구한 거야. 이게 제일 긴데 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야. 자, 그럼 연말에 집어넣어서 연말에 집어 받는 거 그리고 연초에 집어서 연초에 받는 거 얘네들은 직관적으로 똑같겠죠. 걸린 기간이 다 한 달씩 느리거나 한 달씩 빠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R분의 첫째 항이 A이고요. 공비는 여전히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앞에 거랑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1 플러스 R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연초에 집어넣고 연말에 받으니까 마지막 연초에 집어넣은 것도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서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건데 너랑 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 달에 집어넣는 돈은 이자를 못 받고 그대로 받아요. 요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A1을 집어넣고 내가 그대로 A1을 받으니까 첫째 항은 A로 시작하는 건데 항의 개수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비도 변함이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사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연 말에 집어넣어서 연 초에 받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너보다 첫째 항은 여전히 A일 거예요. 그지? 첫째 항은 여전히 A일 것이고 왜냐하면은 연 말에 A1을 집어넣었는데 내가 그 다음 연도 초에 받는다고 했으므로 요거는 이자가 없어요. 왜?
연말이나 다음 연도 초나 기간은 똑같다라고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R분의 A에 근데 그 위에 것보다도 기간이 1년 더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항의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n-1승이라고. 됐어? 즉 너는 제일 많은 1 플러스 R, 즉 A의 1 플러스 R의 어쩌고 저쩌고요. 너는 1 플러스 R만큼 나눠지고요. 너도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만큼 나눠져서 여기가 1 플러스 R의 n-1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됐지? 요거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